이 뷰의 상태를 렌더링을 걸어가지고 사용자가 이제 조금 더 시각적, 그러니까 오토데스크에서 말하는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인데, 요거는 사용하시는 방법이 맥스나 스케치업을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맥스나 스케치업에서는 아마 많이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Vlay라는 옵션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요새는 또 뭐 다른 뭐라더라? 아무튼 요새 렌더러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런데 이 레빗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렌더러는 스캔라인입니다. 아, 스캔라인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렌더링 엔진이 따로 있어요. 오토데스크에서 사용하는. 자, 그래서 이 렌더링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레빗에서는 그 레빗용 Vlay가 있긴 한데 그 피지컬 카메라가 안 돼요, 얘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렌더 옵션도 비교적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멘탈레이 보이시죠? 멘탈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맞다, 렌더 자체가 멘탈레이에요. 멘탈레이 엔진이.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품질을 설정을 할 수 있는 버튼, 뭐 높음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조명에 대한 부분, 여기 외부 태양만, 뭐 태양 및 인공 조명, 요렇게. 이 외에는 옵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GI라든지 뭐 AI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섀도우 옵션이라든지 이런 옵션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구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만 좀 있고요. 그래서 렌더링을 거는 것도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렌더 버튼 누르면 곧바로 이제 렌더가 진행이 되는데, 자, 어느 정도 좀 되면 제가 끊을게요. 렌더링은 지금 보시면 렌더링이 쭉쭉 나가죠. 오토데스크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픽 카드의 사양이나 이런 그 옵션들보다는 CPU의 사양과 옵션을 많이 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CPU가 좋으면 잘 되겠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장비가 그 회사 거라서 회사 장비인데, 그 라이젠을 꼈어요. 1800X 껴놨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자, 일단은 제가 이 렌더링을 조금 더 돌려볼게요. 어느 정도 조금 보이면 제가 바로 렌더링을 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볼 필요는 없으니까. 네, 지금 렌더링이 완료된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보시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투지도랑 좀 많이 느낌이 다르죠. 나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일반 그 3D 형태로 제작된, 그러니까 매핑이 잘 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파시티 맵이라고 투과가 되는 이제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허접하죠, 나무 자체가. 그 옆에 있는 잔디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이게 타일이 깔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타일 막 배치된 거 있죠, 바닥 타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컬러, 그 지붕 외장 판넬 같은 경우에도 콘크리트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렇게 얼룩 같은 것도 막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렌더링 전문 프로그램이면 이렇게 보이지는 않죠. 그렇죠? 렌더링 전문 프로그램이면 이렇게 보이면 안 되는데, 레빗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실제 이제 실무에서 작업을 할 때도 지금 뭐 저도 현업을 갖고는 현업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렌더링을 걸어서 납품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쉐이딩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음영 처리 상태에서 나가는 경우도 가끔 있고, 굳이 이제 렌더링이 필요하다 그러면 레빗에 있는 렌더러에서 렌더링을 걸어서 그냥 이미지 보정 없이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뭐 동영상 납품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레빗에서의 렌더링은 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기 괜찮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정교한 이미지 작업이 필요하시거나 이럴 때는 Vlay라든지 뭐 이런 걸 쓰셔야 되겠죠. 근데 앞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Vlay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맥스에서처럼 그렇게 막 화려하고 막 이런 거는 사실 없다고 해요. 저도 한 번 써봤는데 데모로 저는 그냥
별로더라고요. 굳이 이걸 돈 주고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자, 렌더링을 제가 끊을게요. 이제 그 렌더링이 좀 완료된 것들을 좀 모습을 몇 개 볼 텐데, 제가 시트가 나온 거 좀 봐볼게요. 타이틀 시트에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렌더링 된 이미지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잘 나온 것 같은데, 자세히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들어가면 좀 문제가 생기죠. 이미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반사라든지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렌더링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이제 타이틀 블록이고, 자,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수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는 요 상태로 납품이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 상태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심지어는 그림자도 안 켜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물론 그거는 좀 드문 케이스이긴 한데 그렇기도 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실 내용은 이제 도면화에 좀 관련해서 레빗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거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레빗은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모델링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지금 보시면 이런 도면들이 지금 다 그려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도면들은 사용자가 그린 게 아니라 모델링 된 데이터를 잘라서 표현하는 겁니다. 잘라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모델이 아니라, 도면에 이제 결과물로 나오는 거죠. 자 1층 가서 제가 보여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평면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만약에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럴 수 있겠죠? 이 부분만 잘라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작업을 할 때 코어 확대도라고 하죠. 코어 확대도. 코어, CORE, 코어 확대도 같은 거를 이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부분 필요 없고, 이 부분 필요 없고, 여기 필요 없고, 여기 필요 없고, 이렇게 잘라서 표현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제가 한번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실질적으로 해보는 건 아니고, 그냥, 저런 방법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는 정도시면 되세요. 자, 일단, 제가 이걸 좀 복제를 해서, 뭐, 여러분들 나중에 자세히 배우십니다. 자, 제가 좀 복제를 할게요. 복제를 하시게 되고요. 요걸 이제 자르는 명령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여러분 화면 하단에 지금 여기 제가 마우스로 그리는 거 보이시죠? 이 자르기 영역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자르기 영역 표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뷰를 자르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사용자가 만약에 이제 뷰를 활성화를 하겠다 그러면 얘를 한번 딱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경계선이 생기게 되죠. 경계선. 자, 얘를 다시 눌러주시면 이 영역 바깥으로 이제 잘라버리는 거고, 이게 특정 영역 밖으로. 그러면 그 특정 영역을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요 옆에 있는 전구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전구로. 요거 두 개. 뷰를 이제 잘라서 보여주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여주고, 도면을 보여주고, 이쪽 바깥쪽 영역은 필요 없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코어 확대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코어 도면이라고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데, 요 코어 도면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경우에 도면을 이제 잘라야 되죠. 그렇죠? 요 자르는 기능이 여기 하단에 있는 요 두 개의 기능입니다. 이 하단에 있는 요거 하단에 있는, 자 보여드릴게요. 아이콘 잘 보셔야 돼요. 왼쪽에 있는 요 아이콘은 경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얘는 활성화. 여기서 경계를 만들고, 왼쪽에서 경계를 만들고, 오른쪽에서 그 버튼을 활성화할 거냐 안 할 거냐, 요거를 판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판단이 아니라 선택. 자, 해볼게요.
자, 이쪽 왼쪽 편에 있는 뷰를 자르지 않음이라는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 뭔가가 생겼죠? 자, 보세요. 얘를 누르면 없어지는데 얘를 다시 눌러보면 생기죠.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상태는 내가 지정된 영역 바깥쪽을 다 보여주는 거. 근데 얘를 누르면 지정된 영역 밖을 잘라버리는 거. 근데 지금 경계가 안 보이죠. 그죠? 경계를 보시려면 요거 자르기 영역 숨기기 버튼 요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경계가 딱 나타납니다. 경계가.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요 경계를 선택을 이렇게 해보시면요, 여기 정점이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그럼 이 정점을 쭉 이렇게 밀어주시면 보이시죠? 이 정점 바깥으로 없어지는 거 이렇게 싹 잘리죠? 작업이 다 됐으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뷰 영역 숨기기를 한번 딱 눌러주시면 이 테두리가 날아가죠. 그러면 이 도면을 이거 자체가 하나의 도면이 되겠죠. 코어 확대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코어 확대도를 작성을 할 때 쓰는 아이콘이 바로 이겁니다. 요거 2개.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자, 요거 첫 번째는 이 경계를 치고 이 경계의 바깥쪽을 보일 거냐 보이지 않을 거냐, 아까 제가 좀 설명을 잘못했네. 보이게 할 거냐 보이지 않을 거냐 요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요 경계선을 나타낼 거냐 아니면 숨길 거냐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죠, 요거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지금 하는 내용은 지금 꼭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작업을 이제 쭉 진행을 하시다 보면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계속 드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시 보셔도 됩니다. 오늘하고 끝이다 요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안경 모양이 있는데 이거 선택을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뭐냐면 얘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카테고리별로 숨기거나 나타내게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쪽에 벽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벽이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있을 때 카테고리 분리를 하게 되면 제가 이쪽에 왼쪽에 있는 벽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카테고리 분리하게 되면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숨겨요. 카테고리 분리는, 그러니까 벽하고 이게 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객체들은 화면에 내비두고 다 숨겨버립니다. 분리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숨기기는 내가 선택한 객체와 같은 애들은 다 숨기는 거. 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1층 평면도에서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이쪽에 벽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벽을 선택을 하고 3D에서 보시는 게 좀 낫겠죠? 아무래도. 자, 제가 그림자도, 아이고야, 렌더링 또 켰네. 제가 꺼버릴게요. 자, 그림자를 좀 끄고요. 그 다음 태양도 그냥 꺼버릴게요. 자, 이렇게. 자, 제가 이 상태에서 외벽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벽을. 제가 선택한 객체가 어떤 건지 궁금하면 이쪽을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특성창에 제가 선택한 객체가 나오죠. SIP 202mm 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스터드겠죠. 자, 얘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하단에 있는 안경 그림을 눌러보면 활성화가 되는데, 제가 카테고리 분리를 이렇게 딱 누르게 되면 벽만 놔두고 다 사라지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서 나오는 이 카테고리 분리는 제가 벽을 선택을 하면 벽을, 그러니까 같은 유형만 내비두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같은 유형 카테고리 분리. 자, 그래서 원상복구 하실 때는 임시 숨기기 분리 재설정을 눌러주시면 원상복구가 돼요. 자, 이번에는 자, 이쪽에 다시 벽을 선택을 하고요. 자, 안경 그림에서 요번에는 이제 카테고리 숨기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분리를 했죠. 숨기기 하면 어떻게 돼요? 벽마다 숨기는 거죠. 그렇죠? 요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 나오는 이 분리라는 거는 내가 선택한 것만
놔두고 다른 객체를 숨기는 거고, 숨기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내가 선택한 것만, 선택한 그룹만, 그러니까 카테고리는 일종의 그룹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소 분리와 요소 숨기기가 있는데, 요소는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숨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벽 하나 선택을 했죠? 이 상태에서 요소 분리를 하게 되면 이것만 남겨놓고 숨기는 거. 다시 원상 복구할게요. 자, 또 벽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요소 숨기기 해볼게요. 그럼 이것만 숨기는 거.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거 차이를 좀 잘 아셔야 된다는 거. 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자, 카테고리 일단 벽이 이렇게 있으면요, 벽하고 벽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창문이 이렇게 있고, 창문이 이렇게 있을 때 제가 벽을 선택을 하게 되면 카테고리 분리는, 이 카테고리라는 게 사용이 될 때는 모든 벽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모든 벽이. 분리는 요거 빼고 나머지 숨기는 거, 숨기기는 요것만 숨기는 거. 아셨죠? 요소는 개별적으로 요거 하나를 선택을 해서 요것만 놔두든지 아니면 요것만 숨기든지,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제가 이제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막 작업하다가 이건 좀 숨겨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하단에 있는 카테고리 숨기기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작업을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자,